네,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온천 산업의 과학화, 산업화, 고도화 방안 토론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발표 주신 패널 여러분들, 발제자 여러분들 함께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토론은 안태권 웰리스 스파 임상지원 센터장님께서 좌장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오늘 그 장시간에 걸친 여러 가지 토론을 했고 이것을 이제 결론을 말씀해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산업의 뭐 과학적 그다음에 뭐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는 이제 융합적 활용과 이런 그 표준 인증 체계 구축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발표해 주신 이런 그 발제를 해주신 분들께서 오늘 그 중심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런 이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저쪽에 계신 우리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 송명 센터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온천의 뭐 인증제도라든지 뭐 그 표준화에 대해서 많은 그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소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좀 유연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저희들 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셔서 그렇습니까? 감당이 지금 잘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게 온천이라는 게 오묘한 존재구나. 오늘 참 배우고 가게 돼서 예, 좋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온천과 관련된 이런 표준화나 활성화 방안이 아무래도 이제 기대 수준에 못 미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프랑스의 온천법은 182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네. 저희가 온천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긴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를 뛴 단계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해 나가면 이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아까 말씀 것처럼 표준화 전략처럼 어떻게 키워갈까. 이 온천의 목적은 즐거움을 위해서 오시는 분, 어떤 휴양을 위해서 오시는 분,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네네. 분 이렇게 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노력하면 표준을 잘 만들고 하면은 치료나 어떤 요양이나 어떤 즐거움은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범위를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치료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사실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꼭 그 부분까지 안 가더라도 네네. 저희가 해양 치유나 산림이나 이제 이런 데서 어떤 그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약간 좀 유연하게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므로 해서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치료하러 오시는 분, 요양하러 오시는 분, 아니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그리고 산업 기반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되게 희망찬 저희는 결과를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느끼고 가는 그러한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네. 벌써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0년도 더 된 온천법을 가지고 있고 뭐 독일이라든지 그런 선진화된 그런 목욕 그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뭐 그 독일에 있는 온천을 많이 이제 쿠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따오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유럽의 이제 선진 목욕 문화, 스파를 이용한 여러 다양한 헬스케어 이런 거기는 뭐 장치 산업도 많이 발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관리하는 그 주체들도 국가나 시에서 이런 큰 이 욕장을 짓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은 그 숙박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런 그 온천 도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반적인
뭐 그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투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주는데 국가적으로 이제 이런 시설들을 투자할 때는 어떤 표준화된 이런 시설 기준이 좀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 치유나 아니면은 그 산림 치유에 있어서 이런 그 샌드박스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그 다양한 그 방안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 저희 온천 치유,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온천 치유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서 헬스케어와 웰니스 부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여러 그 온천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제 협회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래범 이 협회 사무처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뭐 표준이나 뭐 인증이 되었을 때 그런 그 온천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 애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능이냐 아니면 규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온천 사무처장 박래범입니다.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도 이제 2013년도에 온천 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의료적인 부분에 의료보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이웃같이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도 하고 뭐 옛날에 했던 그 검증 부분을 찾아서 했지만 방금 우리 손명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그 표준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금 도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생소도 하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걸 사실 표준이나 이런 제도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름이 헬스케어 스파 진흥원인데요. 사실 헬스케어 스파 진흥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사실은 온천에 대해서 이 이름은 좀 다르지만 온천은 어떤 체계를 갖추는 거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그 수질 검사나 성분 검사 이런 것들도 그 헬스 이 진흥원에서 이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준을 만들어서 그 검증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표준을 만들어서 행안부와 협회, 학회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 어떤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그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 질문했던 것들은 사실은 그 온천 종사자가 전국에 한 600여 업소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표준을 만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 한다 하면 그게 사실 굉장히 또 뭐 진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그런 어떤 그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해야지 당장 어떻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많은 어떤 그 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질문지가 없이 정말 생방송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저도 좀 낯설지만요. 저희들이 가끔 이제 필드에서 보면 이제 온천 이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온천을 허가 기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 온천에 대한 신뢰도가 좀 상실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양온천법도 만들고 다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증에 있어서 아까 송명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준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냥 온천 지역도 있고 보양온천도 있고 두 단계로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성분별로도 나눠져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치유되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도 이렇게 온천 지역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600여 개의 업소들이 다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산업적 진흥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600개 온천이 있지만 사실은 일본이나 다른 이국의 사례는 사실은 그 온천의 성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우는 600개 온천이 있지만 성분상에 크게 이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단순천이고 온천의 조건이 방금 얘기했듯이 너무나 온도가 낮고 25도고 어떤 일일 300도이다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기준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온천 자체의 어떤 그 성분이 단순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조건을 올린다면 그 온천의 조건에 맞는 온천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보양온천도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에 7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7개. 그래서 7개 온천을 위해서 거기 기준 올린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온천들이 다 사양산업이 거의 죽게 되는 그 부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좀 새로운 걸 저희도 이제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떤 우리가 접근 빨리 하고 온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의료보험.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수십 년부터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던 그런 기준들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행안부 회의에서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국가의 R&D 중에서 온천이나 스파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과학적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과학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화 인증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고, 우리 600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스파 온천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된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보양온천도 마찬가지지만 지정을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양온천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각자 만들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보양온천이 있는 지자체들도 그런 노력을 같이 경주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 제도나 아니면은 표준화가 인증을 돼서 그게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걸 서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할 텐데, 그거를 보양온천을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드밴티지가 별로 없다는 게 이런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온천의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귀담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온천수를 산업화하는데 여러 가지 산학연 협업을 통해서 제품이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었던 우리 송호영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역 특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경험담이나 아니면 그 발전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시나리오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인증이나 의료보험을 활용한 어떤 그 온천 산업 활성화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산업화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사실 그 스파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산업부에 풀뿌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 20억짜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는 온천수를 활용한 스파 화장품이나 스파 용품들 개발을 하는 건데, 기업들하고 같이 3년 사업을 진행을 했고, 스파 화장품 한 20여 종의 시제품 개발도 했고, 또 일부는 그게 실제로 시제품뿐만 아니라 완제로 해가지고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한 20만 개까지 팔려서나 잘 된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실은 그게 화장품이라는 게 결국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마케팅 파는 게 문제다 보니까
어떤 스파 화장품이라는 어떤 그 물로 차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트렌드가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은 한 5년 전 뭐 이런 때쯤에는 물을 특화한 화장품들이 한번 뜬 적이 있거든요. 온천수라든지 빙하수라든지 해양 심춘수를 활용한 스파 화장품들이 떴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유럽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유행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게 뜬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산업부 사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충분하게 매출을 올리고 고용을 늘리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까지 이렇게 목적을 달성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천수 화장품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배웠던 거는, 모든 화장품에 다 온천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피부 트러블 화장품,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라든지 보습이 약한 뭐 이런 피부 트러블 화장품에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또 유아용 화장품,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에 예민한 그런 유아용 화장품에는 온천수의 성분이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품에 이 온천수를 적용하기보다는 그런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유아용 화장품에 적용을 해서 조금 더 특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그게 또 온천수에 그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집어넣으면 제형이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온천수에 있는 성분들을 농축해서 집어넣어서 효과를 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천수 원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는 사실은 뭐 라벤네 미스트 화장품처럼 그거는 그냥 100% 온천수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화장품에 적용을 하려면 조금 농축을 해서 필요한 성분들을 조금 더 집어넣는, 적은 양으로서 제형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온천수로서 화장품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국에 보양 온천들이 있고 뭐 600개, 400개 온천들이 있지만, 온천장에 가보면 독온천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온천장에서 쓰는 스파 용품들이 보면은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쓰는 저렴한 스파 용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온천수, 지역의 온천과 산업을 연결을 한다고 보면은 지역의 온천수 성분을 가지고 만든 어떤 제품들,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파 용품뿐만 아니라 뭐 어떤 식품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음료라든지, 그 온천수에서 나온, 그 지역의 온천수를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산업을 연결을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좀 특화시킬 수 있고 산업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도구온천만 해도 1년에 50만 명이 내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쓰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온천수 화장품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도구온천수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라루포 바이 도구라고 해서 도구온천수를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다라는 걸로 해서 적어도 예를 들면 이 아산의 3개 지역의 온천 지구에서는 그런 화장품들을 좀 특화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특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더 아까 인증제도에 대해서나 저희도 많이 배웠는데, 인증을 조금 더 말씀을 보충을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한온천학회에서 보양온천 중심으로 해서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에 대한 그런 과학적 검증을 한 사례가 한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그런 결과들이 보고서 정도 제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구온천이 예로부터 동양의 뭐 3대 유황온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뭐 유황 성분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도구온천을 아토피에 좋은 피부질환 온천으로 특화시킨다고 하면 그 도구온천의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피부질환에 좋은 성분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그거 가지고 아토피나 건선이나 피부질환에 좋은 과학적 검증을 하고 근데 아까 우리 그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온천이 단순천이 많기 때문에 온천 성분만 가지고 의료적 효능을 차별화두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구온천의 유황 성분을 가지고 피부질환에 특화된 의료적 검증을 해서 피부질환에 특화된 온천으로 차별화시킨다고 보면은 사실은 그 성분 과학적인 검증 플러스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벤느 온천이 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아토피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구현을 하고 갖춰져 있고 장비와 시설이 있고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온천수를 지역별로 좀 더 차별화된 인증 제도를 활용을 한다고 보면은 과학적 검증 플러스 시설, 장비, 인력, 그다음에 그 질환에 맞는 프로그램까지 갖춰져야 되고 그거를 저희들 온천협회나 온천학회나 온천협회 또는 한국표준협회 뭐 이런 데에서 그 어떤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온천장마다, 온천 지구마다 좀 인증을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온천 지구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네. 뭐 여러 가지 그 산업화 그 방향, 그다음에 경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벤느는 실질적으로 저는 뭐 KBS 취재팀들하고 같이 가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 프로그램을 체험도 해봤거든요. 근데 아벤느 온천이 뭐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그냥 그 뭐 색깔이 아주 현란한 온천들, 성분이 많은 온천하고 달라요. 거의 우리나라 수준에 있는 온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먹을 정도의 피부에 좋은 거는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음용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 온천인데요. 프로그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2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2주 동안 머무르면서 그 이제 코스트를 대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그 아토피 환자들이 가서 체험하고 뒤에 이런 그 뭐 학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거 참 좋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는 프랑스는 뭐 비쉬라든지 뭐 다른 곳도 다 비슷하게 지금 그 진행을 좀 하고 있던 것들을 지켜봐서 참 부러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송호영 교수님도 이제 좀 의료인이시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서비스 인구가 좀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온천 치유나 아니면 온천의 수중 운동 아니면 온천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인력들,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런 그 인력들도 충분히 여기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이게 뭐 건강을 그다음에 헬스를 증진시키는 목적에 있어서의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스파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지고 준비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서 아마도 이렇게 아까 그 송명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이용객들이 아마 폭증을 할 텐데 이럴 때 아마 우리가 준비를 하는 이런 좋은 이런 이 중심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종민 센터님께서 그런 앞으로의 우리 진흥원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내지는 본인의 포부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설립되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 딱 4개월하고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많은 거를 좀 들으려고 저희 관계기관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묻고 또 기록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같이 이제 의논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 진흥원이 그럼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 가면 좋을 것인가 그 전략 같은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하는데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잘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마치 태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설립해서 아직 운영 기반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고 사실 어떻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지 아직 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린아이 뭐 젖먹이 수준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많이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이제 많이 듣겠습니다. 많이 경청을 하고 해서 그동안 고민하고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오늘 이렇게 또 협회에서 이렇게 사무처장님 오셨지만 또 이렇게 좋은 같이 하면 좋은 업무 같은 것도 구상도 해주시고 온천학회와는 이제 벌써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먼저 가신 우리 선배님들의 경험을 저희가 좀 많이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이제 정착을 해서 좁게는 이제 아산시, 더 크게는 이제 우리 국가가 온천 또 힐링 스파의 어떤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특히 이제 많이 좀 쇠퇴하고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산업을 좀 이렇게 쇠퇴해 가는 거에 하나의 아주 너무 어려운 악영향을 초래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개인의 어떤 위생과 이 청결의 중요성을 또 알고 이 위기가 끝나면 또 이게 이쪽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산업적으로 도와줄지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제대로 도약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를 좀 확보하는 데 일단 최우선 목표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관계기관 또 특히 기업들과 서로 많이 나누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장시간에 걸쳐서 오늘 뭐 지정 토론도 해주시고 이런 이제 그 지정 토론의 그 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탄하게 말씀해주신 여러 패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온천 재활 헬스케어 융복합 산업의 허브 도시 아산에 있어서 이런 그 헬스케어 스파 진흥원이 그런 앞에 나아가서 제일 선도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그 패널들과 모시고 했던 토론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 비전 선포식과 온천 표준체계 구축 방안 포럼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 가는 길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